올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는 파묘와 범죄도시 포 단 2편. 이 두 영화를 제외하면 상반기에는 매출액 200억 원과 200만 관객 수를 넘긴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파일럿과 탈주 등 몇 편의 영화를 제외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허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처럼 허리를 이어주는 중예산 영화가 줄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영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순제작비 50억 원 내외의 중예산 영화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중예산 영화가 시장 다양성을 늘리고 신인급 인력의 성장 사다리로 기능해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투자나 뭐 이런 쪽에서 옛날만큼은 좀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뭐 그런 역할을 좀 저희들이 더 이제 많이 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는 1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체 영화 지원 예산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분야 R&D에 해당하는 기획 개발 지원 예산에 10억 원 는 26억 원을 편성해 시나리오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국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정부 출자 400억 원을 마중물 삼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9.1%는 6,8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순수 예술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며 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올해 금융위에서만 3,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달 말까지 누적 8만 2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내년엔 5천억 원으로 1.5배 늘어납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총 40조 원 이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조 2,408억 원. 올해 세출 예산 대비 2,378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서민 청년층 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에는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7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됩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자금으로 2,8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 원, 첨단 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2,500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이를 통해 설비, R&D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분야 시설 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1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진출 지원 예산 1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의 뜻을 모았습니다. 제2의 TM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 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더해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경쟁 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 유통업법도 손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상의 규율 중 거래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5일간의 긴 추석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 분위기로 들뜨는 이 기간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문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문자처럼 속이고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서 금전이나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뜬금없는 교통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문자나 수상한 청첩장, 부고장 문자를 받았을 때는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스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강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고향과 가까운 농촌 지역 방문해서 향토 음식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해보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권역별 8개 기차역에 농촌 관광지도 5,000부를 배포합니다. 여기에는 연잎밥, 떡갈비, 산삼 백숙 등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가 맛집 76개소가 소개됐고요. 전래놀이, 과일 수확 체험, 장 담그기 등 연휴에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주요 체험, 휴양마을 목록도 담겼습니다. 게다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여행 플랫폼 프립, 노는법에서 농촌 여행 상품을 최대 40% 할인하고 티머니고, 코레일톡 앱에서도 교통비를 최대 30에서 50% 할인해 주는데요. 농촌 투어 패스로 혜택 받으면서 알찬 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건 원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자력 원로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원로들 덕에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로들은 앞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품질과 운영, 안정성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전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